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론에서는 양 국가 간의 정상회담을 중점적으로 보도했습니다만 이면에서는 정부 간에 더 많은 일들이 다뤄졌음이 회담 이후 속속들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 상무부는 한국과 따로 자리를 마련하여 많은 일들을 추진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일본이 지난 수출 규제 가운데 저질렀던 한국에 대한 만행이 결국에는 미국으로부터 강한 철퇴를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뒤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현재 일본은 한일 정상회담에 관해서 양 국가 간 강력한 동맹을 확인한 자리였던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도 애써 스가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비교하는 모습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복수의 일본 언론은 양 정상이 마스크 없이 식사한 모습을 보며 일본의 햄버거 오찬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대신에 미국 정부가 이제는 방역에 자신이 있어졌으며 모두 마스크를 벗고 있는 것은 이제 미국이 완전하게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다며 한국도 그런 혜택을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그러는 게 나름 이해는 되는 것이 한일 간의 비교를 했다가 정부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언론사 광고가 끊어지는 일이 반드시 발생하므로 정부에 대한 비판은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막을 수 없었는데요. 이미 온라인상에는 많은 일본 네티즌들이 양국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일본 트위터는 양 정상 간의 오찬을 비교하면서 스가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제외되어 버렸다면서 노 마스크와 크랩 케이크를 보라면서 완전한 외교 패배가 일본에 일어났다고 크게 비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스가 때보다 둘이 훨씬 가깝게 앉아있고 바이든은 웃고 있고 노 마스크에 일본보다 20분 더 앉아서 얘기했다면서 스가 총리가 미국으로부터 큰 환대를 받았다고 하던데 바이든은 두 겹 마스크를 벗고 있지 않잖아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일본 네티즌은 미국은 냉정해 방역 실패한 일본은 위험한 국가로 낙인 찍고 한국에만 웃고 있어 라고 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마음의 거리가 물리적으로 나타났다 라고 했고 또 아베 덕분에 한국은 미국의 신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언론에서 정부 눈치를 보며 피하고 있으나 일본 국민들에겐 정상회담 대결 판정패가 된 셈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특별 대접을 받은 것은 미 백악관의 고위급 인사로부터도 직접 확인되었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 론 클레이는 사실 미국 백악관 내부에 사람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자신의 업무인데 코로나 상황에 고령인 미국 대통령의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면 만들지 말라는 프로토콜이 가동 중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 한국 정상이 와서 마스크 없이 백악관을 뚫고 들어와 오찬을 했다는 것이 한국의 대단한 외교력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먼저 오긴 했으나 대접도 못 받았다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한국과 일본만 유일하게 정상회담을 하면서 국내외에서 비교가 잇따르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본의 단순히 정상회담 비교 정도가 아니라 정말 큰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도 나옵니다. 일본이 지금까지 국제 무대에서 한국을 막아보려고 다양한 조치를 해왔지만 이제 그것이 무력화되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미국 눈밖에 났다는 소리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수출 규제 관련한 일본의 만행이 미국에 의해 철퇴에 가까운 조치가 내려지고 수출 규제뿐만 아니라 일본이 해왔던 한국 왕따 작업이 해체되는 수순으로 미국에서 한국을 적극 러브콜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선 이번 한미 정상회담 선언문에 포함된 소식은 한국의 아르테미스 우주연합 가입인 것입니다. 아르테미스 연합은 미 우주연구기관 나사를 중심으로 지난 10월에 7개국으로 구성된 바 있습니다. 당시 한국이 빠져 논란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첨단 기술을 한국과 공유하기 거부한 일본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난 여름 선진국끼리 뭉쳐서 첨단 기술 수출을 통제하자는 또 다른 수출 규제를 제안했습니다. 일본은 전세계 메모리 반도체를 석권한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따라서 한동안 아르테미스 가입도 안 되는 게 아닌가 했습니다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 선언문에 버젓이 포함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를 얻어낸 동시에 달 탐사 아르테미스 연합까지 가입하게 되었으므로 한국의 미사일 분야는 물론 우주 분야에 이르기까지 로켓 분야 강국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경제 전쟁인 수출 규제가 크게 곤란해지게 된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한국의 산업부 장관과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 직접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한 것인데요. 이 회담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격 성사가 되었으며 미국 쪽이 훨씬 적극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외에는 한국의 삼성전자, SK,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등의 미국 진출 기업의 사장들을 모두 백악관에 불렀고 미국 관련 주요 기업의 CEO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혁신 분야의 한미 기업 간 협력을 강조하면서 미국에서 한국에 인센티브 주는 것을 확대하며 한국 기업의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회담을 마치고 한국 산자부 장관을 또 따로 만나 미국의 현재 반도체 공급망이 매우 절실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미국 워싱턴에서는 현재 미국은 그야말로 일자리에 관해 초비상사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실업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실제 이것은 미국 경제도 크게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실업 문제 해결은 해당 지역구 정치인들에게 자신이 선거에서 유리해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LG SK 배터리 소송도 SK 조지아주 정치인들이 대거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신의 지역구 회사가 폐쇄되어 대량의 실업자가 나오면 그 다음 선거는 물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한국 기업이 참여한다고 하니 미국 상무부가 발벗고 나서는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 만약 일본의 제약으로 인해서 한국의 첨단 산업이 지장받게 된다는 것은 미국의 용납이 안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미국의 일자리를 책임져주고 바이든 정부의 차세대 미래 산업의 공약을 실현할 매우 중요한 파트너 한국인데 이것을 일본이 끌어내리려 한다는 것은 미국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이 한국에 자행한 수출 규제가 종이 호랑이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는 유명무실해졌으나 앞으로 미국이 버티고 있는 한 일본도 수출 규제를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거나 제2의 수출 규제 같은 것은 애초에 등장하기가 크게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이 크게 뼈아파하는 점이 또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백신 허브로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당장 삼성 바이오를 통해서 모더나를 생산하겠으며 이는 미국이 수조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러한 백신 허브는 따져보자면 원래 일본이 가져가야 하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과거 전통적인 제약, 백신 강국이었지만 자국에서 일어난 각종 백신 사고로 인해 관련 법이 강화되었는데 이것이 악수였던 것입니다. 백신 관련 산업이 크게 약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에서 백신을 확대 생산하는 아시아의 거점으로 삼은 것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올해 3분기부터 미국 이외의 시장으로 백신 수억 회 분량에 대한 유리병 무균 충전, 라벨링 포장 등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일본은 크게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이 이렇게 급속하게 한국과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일본과는 지루한 동북아 안보에 대한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았을 뿐 뭐가 성과였는지 모르겠는 것이죠. 일부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이 미국에 44조 원을 퍼주고 겨우 백신만 얻어온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한국 기업이 미국에 포진해서 얻는 이유는 한국에 재투자될 수 있는 부분도 당연하거니와 미국 내 한국의 위상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일본과 중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부터 모든 것이 꼬여버린 상황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으며 중국 역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사드 보복과 같은 일을 한국에 자행한다면 한국의 첨단 기업들은 모두 탈중국하게 되기 때문에 한국에 함부로 대하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중국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과는 달리 별말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수출 규제 자행 후 2년이 된 지금 이제는 미국의 본격 패싱을 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리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